세월호 작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가 있었는데 어느 격실에 실종자가 있을지 판단을 해달라. 물을 채취해서 냄새가 특이한 부분을 저희가 지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에서 사례가 없었고 두 분이 더 나오는데 저희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얼마 전에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10가지 미래 유망 기술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자코였어요. 전자코가 냄새 맡는 거, 우리의 코처럼 냄새 맡는 기계일 텐데 도대체 왜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는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자코에 담긴 비밀을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자 이종걸 대표님께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혹시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부르세요? 개코. 맞습니다. 개코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앞으로는 개코 대신에 전자코라고 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사람의 미각과 후각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걸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실게요. 네. 자신만만하게 개코보다 뛰어난 전자코를 설명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전자기기보다는 생명체의 힘을 더 믿는 편인데 정말로 전자코가 그렇게 효능이 좋아요? 예, 시작부터 개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예, 개코만큼의 민감도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개코 같은 경우는 냄새의 종류나 강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죠. 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멍멍. 그런데 전자코는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유용하고 똘똘하네요. 그럼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전자코를 설명해 주시러 나오신다고 하면서 전자혀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전자코와 더불어서 최근에 더 후속으로 발달된 기기가 전자혀가 되겠는데 전자향에 대해서만 열심히 분석하고 했던 분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분석한 결과랑 비교를 하면은 상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맛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코와 동시에 전자혀가 부가적으로 요구가 되었고, 현재는 전자혀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시각 분석할 수 있는 전자눈까지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냄새뿐만 아니라 맛도 함께 느끼고 또 눈으로 보는 것까지 다 합쳐져야만 정확하게 냄새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전자코와 전자혀에 관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린 장금이가 홍시가 홍시 맛이 나기 때문에 홍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면서 상당히 당황해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어린 장금이가 홍시 맛은 이렇게 생겼고 홍시 냄새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홍시 냄새입니다. 홍시 맛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서 보여줄 수 있었다면 그렇게 난감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듯이 맛이나 냄새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게 바꿔주는 이 기술부터 시작한 게 전자코와 전자혀의 기본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코와 전자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코와 전자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냄새나 맛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코나 혀에 의해서 대상 시료를 맛보거나 냄새를 맡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느낀 것들을 바로 무한한 컴퓨터라고 불리는 우리 두뇌에서 순식간에 계산을 합니다. 기억이 돼 있다는 얘기죠. 기억이 돼 있고 서로 결과를 비교해서 표현을 하게 돼 있는 게 이제 사람이 맛과 향에 대해서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시료를 접하는 센서 부분이 있고요. 이런 센서들이 느껴지는 그런 동시에 다량의 변량값들을 계산하는 컴퓨터 부분이 있고요. 컴퓨터 부분에서 계산된 수치를 분석 목적에 맞게 여러 시각적인 데이터로 제공해주는 표현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요. 전자코나 전자혀는 눈으로 안 보이는 냄새나 맛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센서가 어레이가 돼 있어서 여러 사람의 지문처럼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피크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것도 있고 그 안에는 어떤 분자량들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분자량의 패턴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모든 것들이 냄새나 맛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냄새가 바뀌면 이 그림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향과 맛에 대한 지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냄새가 다르면 그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데이터도 다르게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맛과 향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 고유의 그림에서 그 그림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치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숫자들을. 그러면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맛과 향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숫자로 바꿨어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아주 좀 더 쉬워지는 단계로 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 통계학적인 또는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서 분석하고자 내가 냄새를 왜 맡아야 되나, 이 시료들을 왜 맛을 봐야 되나, 분석 목적에 따라서 원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로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코가 전자혀가 이 두 가지 아이템들이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여기 장비를 못 가져올 정도로 작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간략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전자코나 전자혀는 이렇게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전자코나 전자혀의 여러 대상 시료들이 액상도 좋고 고체도 상관없습니다. 바이크처럼 바이알에다가 넣기만 해서 그다음 무게만 제대로 재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핑으로 해서 딱 뚜껑을 잠가 주신 다음에 거기에 올려놓으시면 로봇 팔이 그걸 들어다가 히팅을 시키고 흔들어 주게 되죠. 그러면 열이 가하고 흔들어 주니까 냄새가 발생하고 발생한 냄새 부분만 주사기가 찔러서 전자코 기기에다가 넣게 됩니다. 넣게 되고 그렇게 넣는 순간부터 이제 냄새가 들어왔으니까 이 냄새를 어떻게 눈으로 보여줄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때부터 작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센서가 심지어는 18개까지 있는 그런 전자코 같은 모델은 선에 18개 선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이 8개 선에 동시에 그려지는 그림이 바로 향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바뀌어진 지문이죠. 그래서 이 바뀐 지문에서 통계 처리를 해서 어떤 향이 더 많고 어떤 향이 갈수록 더 진한 향인지 향의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료와 시료가 두 가지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세 가지도 될 수 있고 10가지도 될 수 있고 각 시료마다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그 거리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하시고자 하는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시각적인 표현을 보실 수 있는 게 일단 전자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 시료가 있으면 냄새의 패턴을 비교해서 이 안에 규격 적합인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규격 아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품질에 대한 굿이냐 배드냐 나눌 수 있는 품질 관리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자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자혀 같은 경우는 서로 많은 다른 액체 센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커에다가 액체 시료를 따라 주시기만 하면 시료 준비 끝입니다.
그래서 올려놓으시면 저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저런 액체 센서가 그대로 당겨지면서 마찬가지로 맛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바꿔줍니다. 지문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맛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석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로 다 제공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전자코와 전자혀에 대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전자코와 전자혀는 어떤 분야에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아마 뭐 말씀으로만 전자코, 전자혀라는 게 듣기만 하셨을 거지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식품이라든지 식품 포장재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제약 또는 뭐 개인 뭐 위생용품 심지어는 여러 뭐 페인트라든가 여러 보고 계시는 분야에서 이미 전자코는 전자혀는 둘 다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봤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적용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인삼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배추라든가 무 여기 주부님들 많으실 테니까 시장 가서 장 보실 때마다 이게 국산인지 여기 분명히 국산이라고는 써 있는데 라고도 해도 요즘 못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원산지를 구분하는 기관에서 원산지를 판별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유전자 분석하듯이 DNA를 분석을 했습니다. 서열을. 그래서 품종마다 그 DNA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 DNA만 분석을 하면 유전자 분석만 하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뭐 일본산인지 이렇게 다 나왔답니다. 근데 원산지를 속여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괴로운 분석법일 겁니다. 그 방법이. 그래서 그분들도 머리를 쓰신 게 국내에서 종자를 가지고 가서 해외에다가 심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심은 다음에 키워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DNA 분석을 해도 똑같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종자라 하더라도 그 종자가 배추나 홍삼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는 풍토, 토양,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최종 제품의 냄새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코나 전자혀를 통해서 원산지를 판별하는데도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제품이라든가 우유라든가 또는 음료수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이면은 냄새의 차이가 막 나면은 그거는 품질의 차이와 직관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존에 뭐 어떤 품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성분이 얼마큼 있네, 유해 성분이 얼마큼 있네 이것만 신경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전체적으로 냄새의 패턴이 규격이 적합하다, 패턴이 다르면 얼만큼 다르다. 이걸 가지고 그레이드별로 나눴습니다. 그레이드별로 나눠서 최종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등급을 바로바로 판정을 해주는 쪽으로 활용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나 향을 연구하는 분야 중에 제 경험상 가장 초고밀도로 연구 분야가 집중되는 분야는 라면 스프예요. 마법의 가루라고 그러죠. 예능 프로에서 맛이 안 나는데 몰래 하나 싹 넣으면은 맛이 살아나고 그래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라면 스프는 말 그대로 한 40여 가지 이상의 원료를 써가지고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과 향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면 스프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연구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맛과 향에 대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의 스프에는 이런 성분이 더 많고 어떤 맛이 나는 시장에서 선호도가 좋은 저 제품에는 알고 보니 이런 성분들이 더 많고 분명히 맛의 차이는 나면서 어떤 성분 때문에 맛의 차이, 냄새의 차이가 나는지를 그 역추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요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코, 전자혀 같은 경우 이런 관능 분석기가
질병 진단 쪽으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해봤는데요. 폐암 환자에 대해서 뭐 냄새가 날숨 냄새가 다르다는 것은 익히 많이 알려져 있었고, 저희는 유방암 환자의 날숨 공기를 입에서 뱉어내는 공기를 포집해서 정상인 환자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냄새 패턴이 유방암 환자와 정상인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걸려 있었던 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중간에 좀 실험 중에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방암 제거 수술을 받으셨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화 돼가는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소한테 있어가지고 한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에 치명적인 병이 결핵입니다. 소한테는. 그래서 소에게 피를 뽑아서 혈청만 분리해서 냄새를 맡아봤더니 정상인 소와 결핵이 걸린 소의 냄새는 확연히 다릅니다. 혈청의 냄새는. 그래서 저희는 전자코를 가지고 이렇게 질병 쪽으로도 판단하는, 질병 진단 사례 쪽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 좀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네.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이 날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뭐 건축 아니면 뭐 여러 핸드폰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바로 간단한 이 생수병입니다. 이 생수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의 소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 바디는 말랑말랑한 페트병이라고 그러죠. 페트라고 합니다. 화학용어도. 그다음에 뚜껑은 좀 딱딱합니다. 이거를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은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분야에서 생산을 하죠. 원료를. 그래서 석유 부분 원유에서 추출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원료에서 냄새가 나면 여기 이렇게 생수병이 유통기간 중에 냄새가 스며들어서 맛이 변한다거나 유해물질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분들은 항상 냄새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엔 전자코를 많이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규격 안에 들어가면은 생수병 있는 대로 등급. 너무 벗어났다 그러면은 다시 재처리를 하든가 버리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근데 애매한 게 중간에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버리자니 아깝고 생수병으로 빼자니 이거는 양심적으로 안 되고, 그럴 때는 현지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현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는 이 플라스틱을 생수병 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물이 지나가는 플라스틱 파이프라인 쪽으로 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빠른 품질에 대한 등급을 판정해서 재료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젠 시간에 따른 냄새의 변화, 또 시간에 따른 품질의 변화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어요. 처음에 출발은 똑같을 텐데 포장 기술을 바꾼다든가 저장 기술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A라는 제품은 조금만 가다가 냄새가 시간이 며칠 지나니까 확 바뀝니다. 근데 B라는 거는 쭉 가요. 쭉 가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변합니다. 그러면 그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A라는 것보다는 B가 시간에 따른 냄새 안정도가 좋구나. 그 말은 품질에 대한 안정도가 좋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겠고, 아까 B가 쭉 가다가 나중에 확 변하죠. 이때는 바로 유통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 제품의 식품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품질의 안정도 및 유통기한의 판정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인데요. 뉴스를 통해서 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작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실종자가 하도 이제 수색이 안 되는 시즌에 이제 저희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격실에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진도 앞바다이기 때문에
어느 격실에 그 실종자가 있을지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물을 채취해서 냄새가 특이한 부분을 저희가 지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두 분이 더 나오는데 저희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뒤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잠수사분들이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포인트를 찍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다 구하지 못하고 나온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계에서 사례가 없었고 이제 사고대책본부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한번 해보자는 방향을 잡고 한번 도전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상당히 많은 분야 중에서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전자코와 전자혀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더 적용 분야를 다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걸 대표님 아주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세월호 이 실종자 찾는 거에 사용됐다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전자코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거기 있던 잠수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물속으로 이제 시료를 연결해서 직접 하기로 했었는데 네. 잠수사분들이 직접 격실별로 물을 떠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분석을 한 넉 달 동안 해왔는데, 실험을 하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대신에 전자코의 원리상 살아있는 실종자를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그 무거운 마음이 교차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제가 아까 뭐 생명체가 전자기기보단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게 후회가 될 정도인데요. 사람은 물 냄새를 구분하기는 힘들잖아요. 물에 있는 액체의 냄새를. 근데 이런 식으로 전자코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곳곳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분 있으시면요. 궁금한 부분 질문해 주시죠. 네. 말이 떼기가 무섭게 돼요. 손을 번쩍 들어주셔가지고요. 진짜 궁금하셨나 봐요.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전자코하고 그다음에 전자혀하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혀 같은 경우는 5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의 범주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냄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화학 물질을 갖다가 이제 뭐 섞여서 이렇게 냄새를 맡게 되는 건데, 그리고 센서를 아까 19개 정도를 써서 냄새를 파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센서에 따라서 냄새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주라던가 그런 게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화학 그 물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데 그럼 냄새를 정확하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좀 그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세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전자혀 같은 경우를 먼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맛을 연구하는 과학적으로 부분은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 부분은 이 5가지 맛에 대해서는 맛에 대한 메커니즘이 규명이 됐습니다. 과학적으로요. 그런데도 아시겠지만은 이 5가지 맛만 우리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린 맛도 있고 담백한 맛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아까 5가지 맛들이 섞여가지고 제3의 맛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5가지 맛만을 스코어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따로 계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맛인지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시료마다 어떤 상대적으로 얼만큼 차이가 있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전자혀 구성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센서를 가지고 그 많은 냄새의 종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유, 진짜 전문가적인 질문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센서가 아까 18가지 종류의 센서가 최대가 있어요. 근데 한 센서가 한 가지 화학 성분에만 움직이고 다른 성분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센서가 아니고요. 화학 성분에마다 반응은 하는데 반응하는 정도가 각각 다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냄새가 와도 이 18개의 센서의 조합,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패턴을 가지고 같은 냄새가 종류가 같은 거냐 아니면 종류는 같은데 강도가 다른 거냐. 이렇게 해서 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한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 미국 수사 범죄 드라마에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전자코를 이용해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런 부분도 나왔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극화가 된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런 정도로 범죄 수사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네, 아시겠지만 동물들은 엄마 아빠를 냄새로 하면은 바로 구분을 합니다. 자기 그렇죠? 엄마가 아니면 아니다. 자기 부모가 맞으면 네네. 맞다. 바로 냄새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아무리 향수를 쓰고 어떤 그 화장품을 쓰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고유의 냄새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필터링 이제 또 프로파일링을 해놓고 나중에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용의자를 축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검찰청에서 이런 사람에 따른 냄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범인을 용의자를 집중하는데 과학적 수사를 적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 채취가 정말 지문처럼 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세세하게 들어가면 거기까지 똑같을 수 있는 사람은 DNA처럼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전자코는 범인 찾기에 상당히 활용될 수 기여를 할 있겠네요. 겁니다. 네. 오늘 전자코에 대해서 좋은 강연해 주신 우리 이종골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코와 혀가 워낙에 면밀하게 아주 미세하게 감지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자코와 전자혀가 우리의 코와 혀를 대신해 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감정에 와닿았고요. 제일 감동스러웠는데 이 세월호 수색 작전에서 이 전자코가 사용됐었던 것처럼 이 과학의 발전이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희망이 주지 않을까,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